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을 남편이, 아내가 이해할 것 같나요? 자식이 모든 걸 이해해 줄 것 같나요? 결국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고생한 거, 아팠던 거, 괴로웠던 거, 그 모든 걸 아주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맞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걸 모르는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잘해줄까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줄까요? 잘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식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부터는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그 대신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화가 얼마나 자주 나시나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나를 화나게 한 대상에게 화를 쏟아내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꾹 참고 스트레스 받고 계신가요? 사람인 이상 화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푸는 방법은 모두가 다르죠. 과연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조건 참는 것이 상책일까요? 아니면 참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할까요? 오늘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내 삶에 가장 이득이 되고 손해를 보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잠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나를 분노하게 만든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상황이 생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동안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옳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그 즉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스스로에게 차분해질 시간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내든 그냥 넘어가든 조용히 경고하든 명확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사소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화가 나면 무언가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먼저 숫자를 10가지 세어보세요. 그래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100가지 세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에 분노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설령 화가 나더라도 쓸데없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흥분하면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평소에 사리가 밝고 온화하던 사람도 일단 흥분하면 도리를 저버리고 사나운 행동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까지 다정하던 친구에게 생전 안 볼 듯이 무서운 욕설을 퍼붓는 것은 흥분의 결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려면 냉정하게 자신을 억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무조건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맞을 수도 있고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참견하거나 무언가를 지적하게 되면 물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펄펄 뛴다고 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일이 아니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의 건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내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화를 내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저 사람 때문에 슬퍼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인해 화를 내게 되고 슬퍼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 감정에 대한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게 하고 슬프게 만든 상대의 행동은 그저 단순히 감정을 일으키게 한 어떤 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결정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 혹은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과 마주서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쁜 상황이기도 하며 심한 때에는 끔찍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나 자신이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화를 냈을 때 뭐가 바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분명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이 흘러갈까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컷 화를 낸 뒤 원하는 것을 얻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당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일은 좋은 약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나쁜 일들을 환자가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약은 맛있으지만 몸을 고칩니다. 고난과 역경은 나의 정신에는 약이 되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고통은 나의 내면을 기만할 때에만 존재하는 법입니다. 무언가 두렵고 화가 난다면 그 이유는 바깥이 아닌 바로 자기 안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성내기를 심히 하면 기운이 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크게 정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정신이 필요하면 마음이 수고롭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그에 따라 병이 생깁니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며 음식은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 취하는 것을 거듭 금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한 새벽에 성내는 것을 경계하세요. 네 번째,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공격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으나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면 그 순간에는 통쾌한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대 역시 언젠가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반대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인정받습니다. 상대의 악의를 호의로 바꾸는 등 상황이 호전되며 진정한 대인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남에게 폭언을 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분노는 정말 한때에 불과합니다. 만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나쁜 행동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자신을 개선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역할 모델을 찾고 있다면 단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찾으세요.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노여움은 그저 한때의 관계일 뿐입니다. 노여움을 누르지 않으면 노여움이 나를 누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분노는 무시하고 내가 잘 사는 데 집중하세요. 당신을 화나게 만든 일들에 대한 분노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인격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신은 분노와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부정적인 생각은 곱게 접어 서랍 속에 집어넣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나를 화나게 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화내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나약함의 증거입니다. 사로잡혀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분노 속에 일종의 과격한 멋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불과합니다. 분노의 발작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 속에는 좋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내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이나 여자 같은 약자를 때리는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나약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창문이 깨끗하지 않으면 바깥 세상이 아무리 밝고 환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듯이 자신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올곧게 볼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해 어떠한 감정을 갖는가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신 스스로가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 나쁜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해도 얼마든지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적게 노력하고 가장 많이 얻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그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도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한다면 결코 큰일로 번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의를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예의를 지키세요. 일곱 번째, 다른 사람 말고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세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과 반드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반드시 화가 날 일이 생기게 될 뿐 나에게 이득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과 그저 표면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애쓰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이 많고 사적인 것은 장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는 남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무조건 맞춰준다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하는데도 나와 관계도 별로 없고 거리감도 있는 사람에게는 더 공손하게 행동하려 합니다. 내 가족에게는 막대하면서도 남에게는 쩔쩔맵니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내 주변 사람을 챙겨보세요. 나와 맞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춰가며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입니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놓인 상황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을 써보세요. 우리가 현재 놓인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대가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방향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약한 존재여서 어차피 성인이 될 수 없으므로 노력해도 안 된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된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성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남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강물처럼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일의 그는 이미 오늘의 그가 아닙니다. 어리석었던 사람이 현명해지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며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변해 있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9번째,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세요. 이것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려는 마음을 풀고 복수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때때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분노가 한 번에 풀리기도 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용서는 실제로 어떤 사람을 풀어주거나 놓아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감정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끈을 풀려면 용서를 통해 상처를 준 사람을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용서의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반대로 복수를 원하거나 상대방에게 나쁜 일이 생기길 원하면 자신에게 더 많은 분노가 쌓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복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는 마음속의 기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대부분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 방향을 바꿔서 남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분노로부터 풀어줌으로써 그들로부터 돌아설 수도 있고 반대로 엄청난 재난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상대방과 비교하여 승패를 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과 경쟁하세요. 우리는 끝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혹은 반대로 나는 남들보다 일도 잘하고 돈도 많다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승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에게 이기고 싶다, 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매사 남과 비교하다 보면 감정만 소모될 뿐 결국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대가 정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과거의 자신입니다. 어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는 사람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미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나아진 그대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더 나은 삶과 발전된 나를 목표로 삼아 나 자신과 경쟁해야 합니다. 11번째, 관점을 변화시켜 보세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엇갈립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힘차게 인사하겠다 마음먹으면 분명 누군가가 웃는 얼굴로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행복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그곳이 어디든지 즐거운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혹 누군가에게 언짢은 말들을 들으면 떨쳐내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칭찬을 듣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싫은 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버리더라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버리더라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권력은 버리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밥 먹여주나 해서 버려버리고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언짢은 말들을 들으면 떨쳐내기가 힘든 사람은 이 셋 중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내가 힘이 좀 더 들고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냥 하나의 인간의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해서 돈이 안 벌려서 고생인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는데 출세가 안 돼서 괴로운 사람이나
지금 명예를 추구하는데 가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된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불고기 좋아하듯이 내가 김치를 좋아하는 게 유별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안 얻어져서 괴로운 것뿐입니다. 돈을 원하다가 안 얻어져서 괴로우나, 출세를 원하는데 안 돼서 괴로우나, 인기를 원하는데 안 얻어져서 괴로우나, 다 똑같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욕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이걸 움켜쥐고 꼭꼭 누르고 있다가 터뜨리는 일이 없도록 마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말로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못하니까 애꿎은 남편한테, 아내한테 대신 화풀이를 하는 분들이 많지요. 당연히 남편이나 아내는 듣기 싫겠지요. 내가 저지른 것도 듣기 싫은데 남 저지른 것까지 나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듣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내가 알아차리면서 내가 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긴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면 상대를 탓하게 되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알아차리고 놔버리고 알아차리고 놔버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덤덤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것에 신경을 너무 쓰지 마세요. 오늘은 화에 대처하는 지혜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생 조언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지혜가 어떠셨나요? 화를 무조건 참거나 그 자리에서 화를 쏟아내기보다는 화를 잘 다룰 줄 알고 내 마음을 잘 알아차린다면 스트레스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화가 날 일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